여러분,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돈을 버는 건 뉴스를 빨리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뉴스를 안 보는 사람입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증권 앱부터 켭니다. 출근길에 경제 뉴스 기사 읽습니다. 점심시간에 유튜브 추천 종목 영상 봅니다. 퇴근하고 나서 증권 방송 켜놓고 저녁 먹습니다. 자기 전에 미국 시장 선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 뉴스에 둘러싸여 있으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남들보다 정보가 빠른 것 같고, 뭔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요? 수익이 나셨나요? 오늘 영상은 정보를 주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생각을 남기려는 영상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알면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빨리 보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월가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경제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직업이 뭐였냐면요. 춤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8개월 만에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은 니콜라스 다바스입니다. 192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다바스는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다페스트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1930년대 유럽 전역에 파시즘이 퍼졌습니다. 독일에서 나치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다바스는 23살이 됐을 때 조국을 떠나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943년 6월이었습니다. 그는 위조 여권과 50파운드만 들고 헝가리를 탈출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로 도망쳤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헝가리의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가족 중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다바스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이복 여동생 줄리아뿐이었습니다. 둘은 함께 춤을 추기로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볼룸 댄스를 직업으로 삼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유럽 작은 클럽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밤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적은 돈을 받으며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둘의 실력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공연 섭외가 늘어났습니다. 더 큰 무대에서 춤출 기회가 생겼습니다. 1950년대 초반 그들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뉴욕 맨해튼의 유명한 클럽 라틴 쿼터에서 무려 14개월 동안 장기 공연을 합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들과 같은 무대에 섰습니다. 다바스와 줄리아 콤비는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댄스팀 중 하나가 됐습니다. 1년에 수백 번 공연을 했습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파리, 런던, 도쿄, 홍콩, 사이공, 마닐라. 지구를 여러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던 1952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바스는 캐나다 토론토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공연 의뢰를 받습니다. 그런데 클럽 사장이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공연료를 현금으로 못 주겠다고 합니다. 대신 광산회사 주식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브리런드라는 캐나다 광산회사 주식이었습니다. 다바스는 주식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 같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연 일정이 바빠서 토론토 공연을 오래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그 주식을 $3,000어치 샀습니다. 주당 50센트였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몇 달 뒤 다바스는 다른 도시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신문을 펼쳤습니다. 주식 시세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브리런드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달러 90센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0센트에 샀던 게 1달러 90센트가 된 겁니다. 거의 4배가 올랐습니다. 다바스는 바로 팔았습니다. 8,000달러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잊고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돈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이 다바스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돈이 되는구나. 나도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요.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이 하는 걸 똑같이 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종목 추천을 받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어떤 주식 좋으냐고 물어봤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웨이터한테까지 주식 정보를 물어봤습니다. 소문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종목이 대박 날 거라는 말에 혹해서 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사면 내렸습니다. 팔면 올랐습니다. 조금 오르면 너무 빨리 팔았습니다. 떨어지면 물타기 했습니다. 한 번은 25개에서 30개 종목을 동시에 들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사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거래하고 나서 계산해보니 수익이 1달러 89센트였습니다. 수수료도 안 나오는 돈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춤추는 것보다 주식 보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낮에는 시세표만 쳐다보고 그런데 돈은 안 벌렸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존스 앤 로플린이라는 철강 회사에 투자합니다. 재무제표를 열심히 분석했습니다. 배당도 좋았고 실적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완벽한 종목을 찾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레버리지까지 끌어다가 1000주를 52달러에 샀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졌습니다. 다바스는 팔지 않았습니다. 내가 분석한 게 맞으니까, 곧 오를 거니까 버텼습니다. 결국 44달러에 손절했습니다. 9,000달러를 날렸습니다.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그렇게 열심히 분석했는데, 그렇게 확신이 있었는데, 왜 주가는 내 예상과 반대로만 움직이는 걸까? 이때 다바스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옵니다. 우연히 한 주식을 보게 됩니다. 텍사스 골프 프로주싱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재무제표가 특별히 좋지도 않았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바스는 별 기대 없이 좀 샀습니다. 그리고 지켜봤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냥 올랐습니다. 다바스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석도 안 했고 전화도 안 했고 그냥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팔았습니다. 손실봤던 돈을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다바스는 이때 뭔가를 느낍니다. 내가 열심히 분석하고 확신했던 종목은 떨어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샀던 종목은 올랐습니다. 차이가 뭘까? 분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내 확신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시장보다 똑똑하다는 착각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기로 합니다. 일단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투자에 관한 책을 200권 넘게 읽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공부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호텔방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새벽까지 읽었습니다. 그중 2권이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제럴드 로브의 책과 험프리 뱅크로프트 닐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들에서 다바스는 중요한 걸 배웁니다.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걸, 손실을 빨리 끊는 게 수익보다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갑니다. 다바스는 주가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패턴을 발견합니다. 주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느 순간 그 범위를 뚫고 위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걸 박스라고 불렀습니다.
주가가 상자 안에 갇혀 있다가 상자 위로 튀어나오면 사는 겁니다. 상자 아래로 떨어지면 파는 겁니다. 단순했습니다. 근데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을 쓰려면 시장을 보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바스는 댄서였습니다. 1년 내내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뉴욕에 있는 날보다 해외에 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주식 시장이 열리는 시간에는 대부분 잠을 자거나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시간으로 시장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브로커한테 전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뉴스를 빨리 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전보를 이용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증권사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그날 종가와 거래량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다바스는 그 전보 한 장으로 투자했습니다. 실시간 시세도 안 봤습니다. 뉴스도 안 봤습니다. 전문가 분석도 안 봤습니다. 증권사 직원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숫자만 봤습니다. 어제 종가가 얼마였는지, 거래량이 얼마나 됐는지, 박스를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뚫으면 샀습니다. 떨어지면 팔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오히려 엄청난 장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소음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공포에 휩쓸릴 일이 없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규칙대로만 했습니다. 1957년 말이었습니다. 다바스는 420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밤은 무더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호텔방에 돌아와서 뉴욕에서 온 전보를 펼쳤습니다. 로릴라드라는 담배 회사 주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 종목만 유독 버티고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바스는 박스를 그렸습니다. 24달러에서 27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다린 건 27달러를 뚫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보가 왔습니다. 27달러 반을 돌파했습니다. 다바스는 바로 매수 주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200주를 27달러 반에 샀습니다. 동시에 손절 라인을 26달러에 걸어뒀습니다. 며칠 뒤 주가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26달러를 찍었습니다. 자동으로 팔렸습니다. 손실이 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합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재수없게 손절당했구나. 다바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계속 전보를 받아봤습니다. 로릴라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8달러를 넘었습니다. 29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는 다시 샀습니다. 28달러 4분의 3의 200주를 샀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새로운 박스가 형성됐습니다. 박스를 뚫으면 추가 매수했습니다. 35달러에 400주 더 샀습니다. 36달러 반에 또 샀습니다. 38달러에 마지막으로 400주를 더 샀습니다. 총 1000주를 들고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다바스는 420, 마닐라, 홍콩, 도쿄를 돌아다녔습니다. 매일 밤 무대에서 춤을 췄습니다. 관객들은 그가 댄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가 호텔방에서 전보 한 장으로 수만 달러를 굴리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1958년 5월 다바스는 결정을 내립니다. 로릴라드를 팔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1000주 전량을 57달러에 팔았습니다. 6개월 만에 60%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2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주식 시장 전체는 8%도 안 올랐습니다. 다바스가 다음으로 주목한 건 EL 브루스라는 목재 회사였습니다. 재무제표가 별로였습니다. 그의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트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주가가 18달러에서 5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43달러로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숨고르기일 뿐이야. 50달러를 다시 넘으면 폭발할 거야. 로릴라드를 판 돈을 전부 투자하기로 합니다. 3주 만에 2500주를 평균 52달러에 샀습니다. 그의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브루스 주가가 마치 자석에 끌리듯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60달러, 70달러, 77달러. 그가 인도에서 공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EL 브루스라는 작은 회사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쓸려나갔습니다.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장외 시장에서 100달러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바스는 호텔 방에서 전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팔면 거의 2배 수익이었습니다.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규칙에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박스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래가 체계됐고 주가는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다바스는 나중에 큰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이후 그는 다이너스 클럽에 투자합니다. 유니버설 컨트롤스에 투자합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 투자합니다. 티오콜 케미컬에 투자합니다. 전부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박스를 그렸습니다. 박스를 뚫으면 샀습니다. 손절 라인을 걸었습니다. 떨어지면 팔았습니다. 오르면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18개월, 1957년 12월부터 1959년 7월까지 다바스는 245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2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300억 원에 가깝습니다. 춤추는 댄서가 전보 한 장으로 호텔 방에서 1959년 다바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집니다. 타임지가 그를 다뤘습니다. 배런스가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월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코웃음 쳤습니다. 헝가리에서 온 춤꾼이 250만 달러를 벌었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다바스의 책을 집어던지며 전부 거짓말투성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 조사를 막았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사관들도 인정했습니다. 다바스의 모든 증권 계좌를 추적할 수 없었다고. 그가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고. 다바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로 200만 달러를 벌었다. 출간되자마자 40만 부가 팔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투자서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벌었느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뭘 안 했느냐입니다. 다바스가 안 한 것들을 보세요. 뉴스를 안 봤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느라 미국 뉴스를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약이 됐습니다. 증권사 직원 말을 안 들었습니다. 처음에 말을 들었다가 돈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끊었습니다. 전문가 분석을 안 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전보에는 종가랑 거래량만 적혀 있었습니다. 실시간 시세를 안 봤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전보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사이 시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소문을 안 따랐습니다. 처음에 소문 따라다니다 돈 잃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귀를 닫았습니다. 시장에 가까이 안 갔습니다. 증권거래소에 발도 안 디뎠습니다. 브로커 사무실에 안 갔습니다. 그냥 호텔 방에서 전보만 받았습니다. 이게 다바스의 비밀이었습니다. 시장의 모든 소음을 껐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바스가 시장 한복판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매일 증권거래소에 갔다면, 브로커들이랑 수다를 떨었다면, 뉴스를 실시간으로 봤다면 아마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았을 겁니다. 떨어지면 겁나서 팔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사고, 소문에 휩쓸리고, 전문가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그가 돈을 번 건 시장을 잘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멀어지니까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공포가 들어올 구멍이 없었습니다. 탐욕이 스며들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규칙만 남았습니다. 숫자만 남았습니다.
박스만 남았습니다. 다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다른 카지노와 같다. 감정으로 치면 반드시 진다. 규칙으로 치면 이길 수 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보고서와 재무제표는 과거와 현재만 보여준다.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량과 결합된 가격 차트는 미래를 암시한다. 다바스의 또 다른 비밀은 하락장에서 거래하지 않은 겁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아예 손을 놨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냐면 하락에 저항하는 주식들을 찾았습니다. 시장 전체가 빠지는데도 안 빠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시장이 반등하면 가장 먼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매매를 안 하고 그냥 관찰만 했습니다. 로릴라드가 그렇게 찾은 종목이었습니다. 1962년에는 주식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하락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208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40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수천 개의 증권 계좌가 청산됐습니다. 다바스는 그 폭락장을 예견했습니다. 자신의 박스 이론으로 시장이 무너질 조짐을 봤습니다. 폭락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무사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시장에서 멀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음에 둘러싸여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바스는 1977년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투자 외에도 패션 사업을 했고, 연극 제작을 했고, 부동산에도 투자했습니다. 댄서로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박스 이론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의 태도입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소음을 껐습니다. 뉴스를 끊었습니다. 전문가 말을 끊었습니다. 소문을 끊었습니다. 감정을 끊었습니다. 남은 건 규칙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니콜라스 다바스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보시나요? 증권앱 아닌가요? 오늘 시세 확인하는 거 아닌가요? 출퇴근길에 뭘 보시나요? 경제뉴스 기사 아닌가요? 유튜브 주식 영상 아닌가요? 점심시간에 뭘 하시나요? 카톡방에서 종목 이야기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누가 뭘 샀다더라 어디서 들은 거 아닌가요? 저녁에 뭘 보시나요? 증권방송 켜놓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전문가가 뭐라고 하는지 듣고 계신 거 아닌가요? 자기 전에 뭘 확인하시나요? 미국 선물 시세 아닌가요? 내일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하루 종일 시장 뉴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소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돈을 못 버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다바스를 보세요. 그는 하루에 전보 한 장 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종가랑 거래량. 그게 다였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춤을 췄습니다. 자기 일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8개월 만에 245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정보가 많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정보가 적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쓸데없는 정보가 없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뉴스는 쓸데없는 정보입니다. 오늘 시장이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그런 해설은 다 쓸데없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또 바뀝니다. 전문가 말도 쓸데없습니다. 전문가가 다 알면 왜 방송에 나와 있겠습니까? 돈 벌고 있겠죠. 카톡방 소문도 쓸데없습니다. 그 정보가 여러분한테 올 때쯤이면 이미 반영된 지 오래입니다. 시세 화면 자주 보는 것도 쓸데없습니다. 1분 단위로 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감정만 요동칩니다. 다바스는 이 모든 걸 끊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느라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소음을 끊을 수 있으신가요? 물리적으로 해외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끊으면 됩니다. 증권의 말림 꺼보세요. 경제뉴스 구독 해제해보세요. 주식 카톡방 나가보세요. 유튜브 추천 종목 영상 안 보고 버텨보세요. 처음엔 불안하실 겁니다. 뭔가 놓치는 것 같으실 겁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으실 겁니다. 근데요, 그 불안함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시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음이 사라지면 진짜 신호가 들립니다. 잡음이 없어지면 중요한 게 보입니다. 다바스가 전보 한 장으로 수백만 달러를 번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전보 한 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혼란이 없었습니다. 혼란이 없으니까 판단이 명확했습니다. 판단이 명확하니까 규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규칙을 지키니까 돈을 벌었습니다. 오늘 영상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정보를 많이 안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정보를 끊어야 돈을 법니다. 둘째, 시장에서 멀어지세요. 가까이 있으면 감정에 휩쓸립니다. 멀리 있으면 규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규칙을 만들고 그걸 지키세요. 다바스는 박스 이론이라는 자기만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규칙 없이 투자하면 그건 도박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뉴스 알림 끄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주일만 버텨보세요.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니콜라스 다바스, 전쟁을 피해 조국을 떠난 댄서, 전보 한 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투자자, 시장의 소음을 끄고 자기만의 박스 안에서 춤을 췄던 사람. 그의 이야기를 오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멀어지세요. 그래야 시장이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